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땅꾼학개론 29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공법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그래서 10분 강의로 뚝딱 7편째 시간인데, 뒤에 이제 배경화면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을 바뀌어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얼굴이 붉은색이 이제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이 지구상에 못 쓰는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라고 우리는 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와 가치, 밸류라고 우리는 거, 프라이스와 밸류는 다른 거죠. 그래서 가치가 눈에 들어올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이 최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은 개발 압력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고 밑에다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단식 이론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계단식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한번 이제 시간 가져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듯이 땅도 사실은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땅도 해본 사람이 없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 많으시죠? 또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택시장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 땅 진짜 잘 모르십니다. 또 땅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은 주택시장을 또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실은 두 개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에서 이제 땅을 어떻게 볼 건가? 우선은 제일 먼저 무조건 지구라고 나오면 건물, 구역이 나오면 행위제한, 지역은 땅, 아주 지겹게 들으시죠. 아직도 3번 더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놔드렸죠.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산이 있고 농지가 있다. 그러면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보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은 덜 전문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산이 있다, 논이 있다, 농지가 있다. 그러면 너 하늘에 있는 산이냐, 아니면은 땅 위에 있는 산이냐? 너 하늘에 있는 농지냐, 땅에 있는 농지냐? 두 번째, 너는 도시에 있는 농지냐, 아니면은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냐? 이거에 따라서 농지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절대 농지법이 아닙니다. 농지로 누가 농지법 가지고 농지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그래요? 농지법보다 상위 계획이 있어요. 더 위에 대감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농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인생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사셨잖아요. 인생을 긍정으로 보는 사람하고 부정으로 보는 사람, 누가 잘 살고 있습니까?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이런 땅 사지 마라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땅 사라 그러는 강의를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말씀을 드려놨죠. 바로 뭐냐면 땅을 고를 때에는, 자, 이 땅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냐, 땅 위에 있냐, 아니면 도시에 있냐, 아니면 농촌에 있냐, 이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하늘에 있는 거는 공간이 7개, 기본으로 7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땅에, 이게 이제 저 땅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도시 지역에 있는 거, 이게 농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농지가 있어요. 이 농지가 주거지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에도 있어요. 공업지역에도 있어요. 녹지지역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농지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지 농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농지법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농지법을 적용을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준용을 해요. 뭐를 하냐? 임야가 있으면 산지관리법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지역에서는 바로 어떤 경우냐, 개발에 관련된 규칙, 개발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도로 삥 오고 가죠. 가다가 보면 이쪽에 농촌지역이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접도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도시지역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감안하고 농지가 뭐가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 그냥 농지법 보고 절대 농지가 어쩌니 상대 농지가 어쩌니 농업구역이 어쩌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공법에서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은 도시 지역에는 어떻게 되냐? 개발 계획이 있어요. 농촌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서도 이 법령이 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법령이냐 비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법령,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런 거지. 단순하게 농지법, 산지관리법 뭐만 이렇게 가지고 외다가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있다, 비도시에는 없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도시 지역엔 개발 규정이 있다 이거예요. 비도시에서는 없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또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도시 지역의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여기서 요걸 잘 보세요. 새로운 시설을 놓는 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의한 거는 공인중개사분들 공부 많이 하셨죠. 여기에 뭐가 나와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기억나시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느라고 이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긴 조금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도시를 빨리 어떻게 됩니까? 개발을 해줘야 돼. 왜냐?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아파트 질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땅을 빨리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건물도 빨리 넣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건축법까지 지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바로 뭐냐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빨리빨리 지어서 공급을 해라. 시장이 난리가 났다. 땅 또한 빨리 공급을 해라.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바로 어떻게 되냐? 자, 이제는 그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LH가 그 과거에 봐보면 LH가 가서 그냥 선점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평택의 지제 역사 주변 아니에요. 여기 옛날 같으면은 누가 가서 탁 해가지고 태태 그리고 침뱉어 LH가 했던 거예요. 이제는 LH가 안 하잖아요. 누가 해? 환지라고 우리는 지역 주민이 하잖아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자, 땅을 사지 말라 그러는 사람 맹지. 근데 맹지 사면 어때요? 맹지 사면 내 땅을 도로에 접해진 땅으로 환지해줘. 예를 들어서 비오톱 토지가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데 물론 평택에 경기도는 없어요. 비오톱 토지라고 그런 건 서울시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그런 게 공원이 있다. 그러면 공원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에 있냐지 요 용도 하나 보고 뭐 하나만 보고 이 땅 사라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하면 몇백 명뿐이 안 봅니다. 클릭 건수가. 그런데 그런 강의 하면 몇십만 건이야. 근데 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갑시다. 우리끼리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지난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했으니까 정비사업에 저걸 하면서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존의 주택공급은 택지공급은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자, 요걸 갖다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 도면을 다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봐보자 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되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없었으니까. 이때는 어디냐? 판자촌 기억나시죠? 학고방이라고 일본말로 그리는데 판자촌이에요. 이 판자촌이 있었던 또 단독주택도 허물어져가는 단독주택이야. 스레트 집이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재개발 사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인 연립 아파트가 나와서 20년 이상, 지금은 이제 30년으로 됐습니다만 20년이 되게 되면은 건물이 노후화가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 건물을 다시 짓는 재건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근데 여기 비어있는 땅이 있어. 면적도 조금이야. 그런데 사람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빼, 재건축에서도 빼, 재건축에서도 빼, 재개발에서 빼.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남아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에요. 제가 일반 강의를 하거나 이 강의는 여러분들 계속 해서 저걸 했지만 토지 총람이라는 걸 한번 구입하시면은 10,000원 내놓고 5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수 있죠. 거기 오면 다 강의 대드려요. 근데 거기서는 조금 심한 얘기를 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뭔가 흙수저냐 은수저냐? 그럼 당연히 흙수저죠. 흙수저가 집을 짓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990년도에 특별법이 나옵니다.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특별조치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안 된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재개발로 놓았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상업지역에다 주변에 동네하고 합쳐서 아파트를 짓겠자. 이게 뭐예요? 뉴타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뉴타운을 만들어서 강남하고 대적해라. 그래서 만든 게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뉴타운법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빠진 거야. 여기 이제 일부 또 빠진 거야. 여기 조금 빠진 거야. 여기 빠진 거야. 야, 안 되겠다. 재건축에도 못 껴, 재개발에도 못 껴, 주거환경 사업에도 못 껴, 그 다음에 뉴타운에도 못 껴. 이런 동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골모가 살아나라. 지방으로 얘기하면 도시여 살아나라. 아니면 지역가 살아나라. 사실은 골모가 살아나라가 제일 정확한 거야. 왜 그러냐? 조그만 면적인가? 야, 이 골목을 살려야겠다. 또 이 골목이 많은 주변 지역을 같이 살려야겠다라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우리는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봐보시면 쉬우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도면을 한번 봐보세요. 60년대, 70년대는 재개발이에요. 여긴 법인데 이거는 전문가를 위해서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간에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왔으면 국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은데, 사실은 제 강의를 듣는 건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알죠.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적어놓는 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저는 강의가 이렇게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놓으시면은 일반 서민들이 상당히 재테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동네를 재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 판자촌인 거예요. 그러고 나다가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무슨 다세대, 그 다음에 빌라, 연립, 또 소규모의 아파트, 이걸 갖다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8, 90년대에 재건축 사업이 나온 거예요. 재건축 사업이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재건축이 나온 거예요. 재건축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다중주택에서 재개발에도 재건축에도 끼지 못한 바로 거기에서 삐딱하게 나온 도시 저소득 주민, 소위 말해서 흙수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나와 있는 유형이에요. 2000년대 도시를 살리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공업화,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다. 그 다음에 뉴타운이 나와서 웬만큼 마무리 하다가 보니까 또 빠진 데가 있어. 아까 얘기한 골모가 살아나라, 동네에 살아나라. 이것이 이제 완전히 요만한 조그만 가로 블록으로 이렇게 쌓이는 요 지역을 하는 게 이게 가로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빈집에 관한 특별법, 빈집에 관한 이제 법령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 뭐를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이 같은 도시정비 사업을 해요. 이게 이제 재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계획 사업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52가지를 도로, 공원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낸 거. 그동안에 LH가 하던 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 LH가 안 하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게 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환지 강의하고 그린벨트 강의하고 도시재생 강의하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강의 이런 거를 몽땅 다 어울려서 강의할 사람이 국내에서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 강의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쫙 보세요. 쫙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해놔드립니다. 황막사, 다움에 가셔서, 황막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다움에 오시면 되십니다. 여기 토지개발 자료에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고시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하나 펴나가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가 지금 500편 정도는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한 10여 분 사이로 이렇게 놓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훌륭한 재테크로 해서 아주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